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림은 14족 원소, 17족 원소의 수소화물의 끓는 점을 주기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럼 2주기의 수소화물을, 2주기 14족 수소화물은 CH4, 그 다음에는 SiH4, GeH4,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 1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HF, HCl, HBr, HI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얘만 수소 결합이 가능하니까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확 끓는 점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바로 H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17족 원소에 해당이 될 거고, 아래에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14족 원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A의 끓는 점이 B보다 높은 까닭은, 결국에는 A는 B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게 얘가 얘보다 더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쓰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 간 힘을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나가 어디 있냐 여기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14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이니까 쟤네들은 다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뭐가 분산력이 주된 분자 간 인력을 결정을 하는 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B와 C에는 쌍극자 힘만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B하고 C는 여기서 B는 HCl이고 C는 HB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쌍극자 힘 플러스 모두 작용을 해요. 분산력도 작용을 하니까 이건 틀렸고, 끓는 점이 DCB인 까닭은 D는 여기서 HI인데, 그럼 여기서 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극성 분자이기는 하나,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더 커지니까, 원자량이 더 커지니까 분자량이 더 커지고, 그러면 분산력이 더 커지는 거겠죠. 다음에 F의 끓는 점이 2보다 높은 까닭, F는 E는 CH4고, 다음에 F는 SiH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는 무극성 분자고, 얘가 더 큰 이유는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분자 간 힘이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즉 AHF, 플로리나 수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료 분석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액체의 증기압력.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진공 상태의 두 플라스틱에 X하고 Y를 넣고 수은이 들어있는 U자관으로 연결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여기서 압력을 보면은 얘 압력을 PX라고 치면은 Y 압력 같은 경우에는 PX에다가 여기서 H1만큼의 압력을 더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Y의 압력이 이거죠. 얘는 대기압보다 760만큼이 더 낮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PY는 760에서 H2만큼이 빠진 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이거는 둘 중에 증기 압력은 누가 더 크다? 결국엔 요 압력에다가 이것까지 더해줘야 얘 압력하고 똑같은 거니까 PX의 압력보다는 누가 더 크다? PY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증기 압력이 더 큰 거는 결국에는 둘 중에 증기 압력이 누가 더 큰 거냐? 그러면은 등호나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오. Y가 두 개를 비교해주면은 X의 압력에다가 H1만큼을 더해준 게 Y하고 똑같은 거니까
y가 더 크대. 응, 맞아요. 그 다음에 증발 속도도 그럼 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렇죠. y가 x보다 증발 속도가 더 빨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x와 y의 끓는 점을 등호나 부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시오. 그러면은 증기 압력이 더 큰 게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죠. 그러면은 증기 압력이 작은 끓는 점은 누가 더 커야 돼요? x가 y보다는 더 커야 될 겁니다. 따라서 끓는 점은 x가 y보다 커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자.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은 x가 y보다 더 크다가 맞게 되는 거고, 플라스크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었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 증기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는 둘 다 무슨 상태예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었을 때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결국에는 이 비율은 어떻게 돼? 둘 다 같으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고 작고가 여기서는 없죠. 비교를 해주면. 그 다음에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 압력은 누가 더 큽니까?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둘 다 뭐랑 같아요? 대기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끓는 점이 누가 높은가가 아니라 증기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대기압과 같다가 되니까 이건 틀렸죠. 그럼 x의 증기 압력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px에다가 px가 있고 px에서 뭐를 여기서 px에다가 뭐를 더해준 게 h1을 더해준 게 py 압력이라고 했고, 이 py 압력은 뭐에서? 원래 py 압력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760을 빼준 게 py 압력이죠. 그러니까 대기압인 760에서 h2를 빼준 거죠. 이거는 760에서 h2를 빼준 게 y 압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px는 얘가 똑같으니까 760 마이너스 h1 플러스 h2, 이게 바로 x에 해당이 되겠고, 그럼 이게 맞네. 자, y의 양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해서 증기 압력이 더 커지지는 않아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기체 양에 의해서 증기 압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분자 간 상호작용. 자, 표는 1기압에서 극성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자, 분자량은 서로 비슷한데 지금 끓는 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라고 봐야 돼요?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쌍극자 간 힘은 가가 다보다 더 크겠죠. 그죠?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니까. 다음에 가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까닭은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 때문이죠. 어차피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다는 이거보다 쌍극자 모멘트가 작으니까 끓는 점은 이거보다 언더여야 되겠죠. 낮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1기압에서 물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라는 플로리나 수소, 그 다음에는 염산 F2CL2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둘은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둘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둘인데 분자량이 71인 거는 더 원자 번호가 큰 CL2, 얘가 F2, 그 다음에는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가 더 큰 얘가 HF고 이 녀석이 HCl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은 두 개를 비교해주면은 분산력이 더 큰 나가 가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HF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분산력이 작용하는 물질은 네 가지입니다. 모든 분자 사이에 분산력은 다 작용을 해요.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분자 간 힘 A하고 B를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표는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A와 B는 쌍극자 힘 분산력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쌍극자 간 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편극이 일어났으니까 이 녀석은 분산력이죠. 유도 쌍극자간 인력. 예.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돼요. 알케인족이라고 해서 CN, HEN 플러스 E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극성 탄화수소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분산력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분자 간 힘은 A가 B보다 더 크다.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더 크죠. CH4는 분자 사이에 분산력, 쌍극자 간 인력이 아니죠. 셋 다 안 작용해요. 프로페인이 에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 간 힘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가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 간 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뭐에 해당이 돼요? 분산력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가. 그 다음에 얘는 극성 분자 간 인력이니까 쌍극자 힘이 바로 나. 그 다음에 얘는 수소 결합력이 바로 다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가는 분산력이다. 그 다음에 HBr은 분자 사이에 분산력도 작용을 하고 쌍극자 힘도 작용을 하니까 나만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 틀렸고, 분자량이 비슷할 때 분자 간 힘이 가장 큰 것은 수소 결합력에 해당이 되니까 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물질의 끓는 점을 등호나 부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어차피 얘네들은 다 무극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분자량을 써주면 2, 28, 32, 71에 해당이 되니까 순서대로 분산력이 큰 순서대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6번. 표는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에테인, 물, 프로페인이요. 요 둘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고, 물은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끓는 점은 둘 중에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에테인보다는 더 높으니까 이 X는 마이너스 42보다는 더 낮아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분자 간의 힘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이 제일 크고, 프로페인은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힘 작용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1기압에서 물질 가부터 라의 분자량과 끓는 점을 나타냈대요. 자, 이거는 에탄올, 그 다음에 얘는 에테르, 그 다음에 얘는 케톤, 아세톤, 그 다음에 얘는 뷰테인, 이렇게, 뷰테인 맞냐? C4H8이니까, 뷰텐이네요. C4H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뷰텐이겠네. 자, 그러면, 요 둘은 지금 얘네 둘보다 분자량이 같은데 얘가 더 높다는 소리는 다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극성.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당연히 극성인데 얘는 알코올류고 하이드록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은 뭐도 가능하다? 수소 결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더 작은데도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자, 가가 나보다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수소 결합 때문에 맞고, 분산력은 무조건 분자량만 봐야 되는 거니까 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46, 58에 해당이 되니까 분산력은 다가 나보다 크죠.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은 라가 나보다 크다. 라가 나보다 크다. 어차피 여러분들 쌍극자 힘 자체가 둘 다 작용을 안 해요. 왜? 얘나 둘 다 무극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대표적으로 에테르, 얘는 뷰테인이라서 얘도 기름이에요. 기름. 물에 안 녹아요. 네. 자, 다음 8번. 그림은 1기압에서 물질
가부터 다의 쌍극자 모멘트랑 끓는 점을 나타냈는데, 지금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끓는 점이 쌍극자 모멘트가 0, 어디 가서 다 끓는 0인데 끓는 점이 184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얘는 18.5고 27.5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높아. 그러면은 얘가 끓는 점이 얘가 더 높아. 그럼 얘는 물. 그럼 얘는 CH3, CHO,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얘는 I2.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뭐 100도라 물은 명확하니까. 그러면 가는 I2다.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지만 분산력이 아주 큰 경우에는 끓는 점이 저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소 결합이 더 크다는 아니에요. 분산력이 분자량이 아주 크면 분산력이 수소 결합력보다도 더 커서,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인력이 더 크다지 분자량이 아주 큰 분자랑 비교해도 더 크다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상온에서 원래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끓는성이 높다는 무극성인 아이오딘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나아가 다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까닭은 뭐 때문이에요? 수소 결합력 때문에 해당이 돼요. 둘 다 극성인데 얘는 수소 결합을 하니까 물이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 X부터 Z의 끓는 점을 나타냈는데, 각각 에테인, 그 다음에는 에탄올, 그 다음에는 클로로메테인,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무극성, 이 녀석은 극성, 얘는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에 해당이 될 거고, 자, C2H6, 그 다음에는 C2H5OH. 그럼 얘가 더 높겠지? 분자량은. 그 다음에는 CH3Cl은 CH3Cl은 얘는 15에다가 35.5가 되면은 50.5의 분자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는 24에 6이니까 30의 분자량을 가지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저기서 수소가 하나가 빠지고 산소가 들어갔으니까 29에다가 16이 들어가 버리면은 되는 거니까 45의 분자량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죠? 맞냐? 26, 24에 잠깐 30에서 수소 하나 빠지면 이거 30 맞고 30에서 수소 하나 빠지면 29에 산소 16 들어가. 원래 24에 6에다가 산소 16 이렇게 더해주면은 46이네. 이거 틀렸지? 30에서 수소 하나 빠지고 산소가 대신 들어가면은 45 24 6 30 계산을 잘못했나보네.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30, 이 녀석은 46이죠. 24에다가 6 들어가고 30에다가 16 들어가니까 46. 자, 50.5.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수소 결합을 하는 에탄올이 제일 높을 거예요. C2H5OH. 그 다음에는 극성 분자인 얘가 무극성 분자인 이 녀석보다는 더 끓는 점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CH3Cl. 그 다음에는 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여야 할 거니까, 따라서 뭐 얘도 기체긴 하겠지만 이 녀석은 C2H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는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은 작용을 하지 않죠.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을 하고, Y는 틀렸죠. 얘가 에탄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간 힘이 가장 작은 물질은 여기서 X죠. 끓는 점이 낮을수록 분자 간 인력이 가장 낮고 얘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은 1기압에서 할로젠과 할로젠화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을
주기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분자량에 따라서 쭉 증가하는 D 같은 경우가 할로제 화합물 X2, 얘가 할로제나 수소 H, X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A만 보게 되면은 플로리나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해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수소 결합을 한다가 맞고, C2가 HC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까닭은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죠. 무극성 분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극성이라고 해서 끓는 점이 높은 게 아니다. 즉 분자량이 아주 크면 분산력이 쌍극장한 인력 또는 수소 결합력보다도 더 클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HD가 HBr보다 더 높은 이유는 여기서는 분산력에 의한 영향력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극성이니까 분산력이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기압력하고 끓는 점 봅시다. 그린 간은 T도씨에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초기 상태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요. 가에서는 아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 여기서는 같은 상태죠.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고, T도시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가에서의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가가 아니라 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에 나타내는 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액체 A하고 B가 증기 압력 곡선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같은 증기 압력 1기압을 나타내는 온도가 B가 A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끓는 점이 B가 A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고, 자, 따라서 B가 A보다 크거나 높은 값은 일단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힘이 더 크죠. 끓는 점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기준 끓는 점 자체도 더 높고,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A가 더 크죠. B는 여기고 A는 여기니까. 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3번, 14번 봅시다.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은 기둥을 채운 유리관을 수조에 거꾸로 세우고 A 액체하고 B 액체를 각각 주입한 후에 수은 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에 높이를 측정을 해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A를 넣어줬더니 높이가 73.5가 됐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요거의 증기압력 PA는 대기압하고 같은 압력이 요 증기압력 플러스 735니까 PA는 760에서 735를 빼줘야 되니까 25mm HG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PB 같은 경우에는 우와 엄청 크네. 그러니까 760에서 215 수은 기둥에 압력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545mm HG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증기 압력은 735가 아니라 이걸 빼 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따라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B가 훨씬 커요. 그러면 그렇다는 소리는 증발이 훨씬 잘 된다. 그러니까 끓는 점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분자간 인력이 더 큰 거죠. 그러면 50도씨에서의 B의 증기 압력은 지금 현재의 온도가 몇 도냐면은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증기 압력이 545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증기 압력 곡선에서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545보다 커야지 맞게 되겠죠. 4번이고, A 액체와 B 액체의 기준 끓는 점을 비교를 해주면은 둘 중에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얘가 훨씬 더 크니까 지금 분자간 힘은 A가 B보다 크죠. 따라서 끓는 점은 누가 더 크다? 분자간 힘이 더 큰 A가 B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분자간 힘이 더 크기 때문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 보자.
그림은 네 가지 액체의 A부터 D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어요. 지금 같은 온도,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분자간 인력이 큰 거니까 지금 끓는 점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은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니까 D, C, B, A가 바로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증기 압력은 반대로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간 힘은 끓는 점에 비례하는 거니까, 분자간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으니까 D가 제일 크고, 기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B가 C보다 더 낮아야 돼요. 외부 압력이 400일 때, 외부 압력이 400일 때 D의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400이면 쭉 내려와서 온도가 얼마가 됩니까? 100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랑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가 뭐에 해당이 된다? 끓는 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에서 1기압 80도씨에서 기체인 거. 자, 그러면 1기압 760 여기죠. 쭉 가요. 그러면 80도씨에서 기체인 거는 여기죠. 그럼 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80도씨보다 끓는 점이 더 낮은 물질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따라서 B의 끓는 점이 80이니까 일단은 B는 액체, 기체가 다 존재할 거고 80도씨보다 끓는 점이 낮은 A는 40도니까 A하고 B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겠죠. A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끓어버렸을 거고 B는 지금 현재 끓고 있는 거고 하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것은 저렇게 되겠죠. 자, 혹시 뭐 증발해서 C하고 D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상태 평형으로 보는 거니까 저기 끓는 점의 기준값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림은 두 개의 진공 용기에 서로 다른 온도의 X하고 Y를 넣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T1이 T2보다는 더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 더 온도가 높은데 증기 압력이 같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얘랑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누가 더 같은 온도일 때 증기 압력이 높다? Y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온도에서 Y의 증기 압력이 X보다 더 큰 거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분자간 인력은 누가 더 큰 거임? X가 Y보다 큰 거고, 따라서 끓는 점도 누가 더 높다? X가 Y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은 X가 Y보다 크고, T1도씨에서 X의 양을 늘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증기 압력은 양에 의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온도야. 그 다음에 Y의 온도가 T1도씨로 변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작아질 테니까 결국에는 X쪽 수은 기둥이 높아진다. Y의 온도가 T1으로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낮아지는 게 아니구나. T1이 더 높구나. 그럼 얘가 높아지면 증기 압력이 커지니까 이 수은 기둥을 밀어낼 거고, 밀어낸 만큼 올라가 버리게 될 테니까 이거는 X쪽의 수은 기둥이 높아진다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T도시에서 두 개의 진공 용기에 X하고 Y를 넣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지금 같은 온도죠. 같은 온도에서 자, PX의 압력에다가 지금 100mH G를 더해준 압력이 PY 압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Y가 압력이 더 큰 거예요. 자,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둘 다 같이 1의 상태라 틀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기 압력은 누가 더 큰 거야? Y가 X보다 더 큰 거죠. 다음에 그러면은 증기 압력이 Y가 크면 증기 압력이 X가 작고, 따라서 분자간 인력은 증기 압력이 더 작은 X가 Y보다 클 거고, 끓는 점도 X가 Y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X에 대한 자료인데요. X의 기준 끓는 점은 T1도씨래요. 그럼 X의 기준 끓는 점은 T1도씨니까 T1에서 증기압력이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T1에서 증기압력이 1이 나오는 게 1, 1, 1. 얘만 안 되네. T1에 1, 1, 1 이렇게 되고 0.5기압일 때 T2에서 X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액체이고 T3일 때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0.5기압 T2도시일 때 안정한 상태가 액체 상태다. 그러면 T2도시 0.5기압에서 이거를 증기압력 곡선으로 보면은 여기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고 여기가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쵸?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0.5기압 T2도시일 때 액체다. 0.5기압 T2도시일 때 액체다. 그러면 0.5기압 2도시일 때 액체 기체가 아니고 0.5기압 T2도시일 때 액체고 0.5기압 2도시일 때 아니고 0.5기압 T2도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기체고 얘는 말도 안 되고 처음부터 제껴졌으니까 그러면은 가능을 한 거는 누구랑 누구예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같은데 그 다음에 0.5기압 T3일 때 끓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0.5기압 T3일 때 끓기 시작을 해주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0.5기압일 때 끓는 점이 T3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맞는 조건은 여기서 1번 밖에는 없게 되겠네요. 결국에. 그죠? 그 다음에 20번 온도, 압력과 물질의 상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상평형 그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래요. 융의 곡선은 고체와 액체가 상을 이루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삼중점에서는 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고체를 가열하면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나니까 얘는 틀렸네. 그래서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서가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역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니까 기역은 융해가 될 거고 용해 아니야. 니은은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액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쌀이 서리 익는다. 그러면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낮아지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곡선은 증기압력 곡선이 바로 요 곡선이죠. TC 곡선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게 되겠죠. 외부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같이 따라서 낮아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다음에 위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로 비교해 주면은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그린 간은 2기압에서 일정량의 얼음을 가열할 때 가열해 준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냈대요. 근데 얘는 2기압이야 지금. 자, T1은 지금 여기가 녹는 점이잖아요 현재. 얘가 녹는 점이고 여기는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압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높아져 버리면 녹는 점은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울기니까 낮아져요. 따라서 원래 0도씨보다 더 낮아야지. 그죠? 그래서 T1은 0도씨 언더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기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는 높게 나타나줘야지 맞게 되겠죠. 1.5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는 T2-T1보다 크다. 현재 2기압이죠. 그럼 2기압에서는 끓는 점이 커지고 녹는 점은 더 낮아지는데 1.5기압이 돼버리면은 요거보다 녹는 점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끓는 점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요 차이가 원래 차이보다는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물질 가와 나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냈어요. 가는 물이고 나는 이산화탄소 같은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일정한 온도에서 자 여기가 순서가 고체, 액체, 기체고 얘도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이 돼요. 고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자 압력을 쭉 가해서 높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고 얘는 고체에서 압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액체 상태로 안 변하죠. 이렇게 변하려면은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죠. 삼중점의 온도에서 압력만 커지면 가장 안정한 상태는 얘는 액체지만 얘는 고체지. 틀렸죠.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커진다. 이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3번 디귿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림은 물질 가나다의 기준 끓는 점과 분자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분자량을 보면은 H2O는 18이고, 그 다음에는 SiH4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얼마니? 28에다가 수소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32. 그 다음에 H2S 황화수소는 32에 2가 들어있으니까 3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바로 Y에서 제일 작은 거. 얘가 다지. H2O고 그 다음에는 분자량이 제일 큰 게 여기서 36이니까 나가 H2S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가가 분자량이 두 번째로 큰 애니까 SiH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SiH4다. 맞죠? 분자량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가 가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둘은 분자량이 엇비슷한데 극성분자, 무극성분자니까 쌍극자 힘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은 수소 결합을 한다. 맞죠? 디립다 끓는 점이 제일 높네요. 여기서 비교를 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X, Y, Z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보면은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고 다는 수소 결합을 한대. 그 수소 결합을 하려면 요 뒤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인 OH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에탄올이에요. C2H5 OH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이 녀석은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에요. 프로페인 C3H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끓는 점은 둘을 비교를 해주면 분자량이 얘랑 비슷한데 얘는 극성, 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그럼 얘는 무조건 다고 이 녀석이 가고 이 녀석이 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는 Y, 나는 X, 그 다음에는 다는 Z 이렇게 될 테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그린 가는 T1에서 두 개의 진공 용기에 각각
X하고 Y를 놓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같은 온도인데 지금 PX의 압력에다가 누구를 더해준 게 H를 더해준 게 PY하고 지금 현재 압력이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누가 더 큰 거냐면은 Y의 증기 압력이 X보다 더 큰 거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더 큰 기역하고 니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녀석이 기역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이 바로 X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은 X다가 아니라 Y가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지금 둘이 T1인데 T1에서 둘의 증기압력 차이가 얘는 0.5고 0.25야. 그러면 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냐면은 H가 0.25 기압에 해당이 되는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고, 1기압이 760이니까 이거에 4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190 맞네요. 그 다음에 가에서 HL의 온도를 Y의 온도를 T2도씨까지 높여보면은, 그럼 Y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증기 압력이 얘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럼 H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야죠. T2도씨까지 되면 둘이 0.5의 압력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는 1기압, 0.5기압,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60으로 늘어나야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죠. 니은만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을 표는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물의 안정한 상태를 나타냈대요. 기역부터 디귿은 고체, 액체, 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T3 온도에서 온도를 유지한 채 압력을 낮추면, T3에서 온도를 유지한 채에서 압력을 낮춰버리면 디귿에서 니은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안정한 상태가 T1하고 T2에서 두 개가 있는데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온도가 뭐가 높은지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그럼 안정한 상태가 지금 현재 기역은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곡선 위에 있는 점이네. 결국에는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곡선 위에 있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하나는 뭐 액체에서, 하나는 액체 기체일 거고, 액체 기체일 거고, 하나는 액체 고체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야 되는 거니까 기역 값이 둘이 겹치니까 기역은 액체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데, 디귿에서 니은으로 간다 그러면은 액체를 뺀 고체에서 기체던가 기체에서 고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온도를 유지한 채에서 압력을 낮추면, 그러면 온도를 유지한 채에서 압력을 낮추면 액체는 걸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액체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나야지 맞게 되는 거죠. 디귿에서 니은으로. 그럼 원래가 디귿이 그럼 고체다. 그럼 이게 고체, 얘가 기체, 얘가 원래 고체.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T1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고체니까 얘는 녹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T3, 그 다음에는 녹는 점이 T2, 그 다음에는 T1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네요. 따라서 T1이 T2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의 삼중점의 온도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고체 상태잖아요. 여기서
더 삼중점의 온도는 높아야 되는 거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모두 다 맞게 됩니다. 네.